안녕하세요. 정신과의사 박소희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로서 잘 지낸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잠입니다. 실제로 외래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10분 중에 한 8, 9분들은 잠을 잘 못 잔다고 오세요. 잠이 잘 들지가 않는다든지 깬다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3분의 1가량을 자는 시간으로 다 보내고 있는데 과연 이 잠 도대체 왜 자는 것이며 그리고 왜 못 자는 것이며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떨 때 또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지를 제가 샅샅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로우 미. 잠은 도대체 왜 자는 걸까요? 잠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소모한 거를 좀 보충하기도 하고 근육 같은 것들을 정비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잘 때 체온이 좀 낮아져요.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생체 변환도 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공부 잘하려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때 그날 학습한 것을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아주 중요하게 막 별표 쳤던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하는 역할도 해요. 또 우리 왜 스트레스 받거나 막 짜증 날 때 잠자고 나면 좀 개운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잠은 이렇게 감정을 좀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은 막 집중력도 떨어지고 막 짜증도 나고 또 이제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그리고 좀 충동적인 행동을 해서 후회할 일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이렇게 중요한 잠 어떨 때 병원을 가야 되는지도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잠이 안 온다고 무조건 다 병원으로 가야 하느냐?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불면증, 즉 인썸니아 디스오더의 정의를 보시면 333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증상이 일주일에 3일 이상, 그다음에 3개월 이상 지속된다 이러면은 병원으로 가주시면 돼요. 세 가지 증상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잠이 잘 들지 않거나, 두 번째 잠을 자꾸 자다 깬다, 세 번째 잠이 일찍 깨는 거예요. 잠이 잘 들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더 이상 잠이 들지 않을 경우, 이 세 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속하면은 인썸니아 디스오더에 해당되니까 병원으로 꼭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 제가 불면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가면은 어떤 치료를 받나요? 자,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정신과에 가기 전에 내가 어떤 다른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오시면은 의사가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오세요. 살짝 알려드리면 자다가 코를 심하게 고는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든지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치매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잠을 잘 못 주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질환들, 뭐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나 그다음에 뭐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그리고 알코올 중독 같은 물질 사용 장애 같은 게 있는 경우에도 잠을 잘 못 주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동반 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한번 감별을 하시고 만약 그런 게 없다면은 이제 단순한 불면증 치료에 준해서 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은 바로 약물 치료예요. 우리 수면제 하면은 살짝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뭐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다 뭐 중독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수면제를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일단 수면제도 우리 세 가지로 좀 나눠져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힙노틱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마취제라고도 하고 최면제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수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이 힙노틱스들이에요. 우리 뭐 흰 색깔 길쭉한 그런 스틸록스나 아니면 파란 색깔 할시온이라든지 이런 잠이 드는데 도움이 되는 약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고요. 작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잠이 들 때만 효과가 있고 자고 일어났을 때는 뒤끝이 없는 장점이 있죠. 근데 좀 작용 시간이 좀 더 긴 것들은 이제 수면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약들은 사실 안전한 약이기는 하지만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약물에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아주 단기간에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럼 두 번째, 항우울제를 수면제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울증 약으로 개발을 하고 봤더니 부작용으로 너무 잠이 많이 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트라조돈, 멀타자핀, 쿠에타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약들을 보니까 이거 굉장히 안전하게 수면제로 사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오히려 수면 효과로 사용하고 있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 약들은 좋은 게 내성이 생기거나 의존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멜라토닌을 약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멜라토닌 들어보셨죠? 우리 뇌의 송가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부위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요. 빛을 받았을 때는 나오지 않고 어두울 때만 나와서 생체 시계 같은 역할을 해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약으로 만들어서 보충제처럼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걸 먹게 되면 우리 뭐 시차가 바뀌었다든지 뭐 이렇게 밤낮이 바뀐 그런 분들이 이 생체 리듬을 정상적으로 돌릴 때 사용되는 그런 수면 주기 변화에 도움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각보다 수면제가 종류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의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막연하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병원에서 이렇게 약물 치료하는 거 말고 다른 거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불면증 영상이 있어요. 지금 혹시 그걸 보지 않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나 섭섭해. 그거부터 일단 보고 오세요. 거기에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수면 위생을 잘 지켜보고 그래도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사실 그 댓글에 이거 너무 뻔해 이런 분이 있으셨어. 난 상처받았어 진짜. 그래서 이번엔 뻔하지 않는 것들로 다시 조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있었어. 내가 잡는다 내가 진짜. 불면증을 오랫동안 앓고 계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잠이 잘 오지 않는 생각들을 잠이 잘 오는 생각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나는 원래 잠을 잘 못 자. 나는 그냥 불면증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자꾸 이제 약에만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약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할 땐 필요하지만 계속 약에 의존해서 더 늘려가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수면 위생도 있고 앞으로 알려드릴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같이 개선해 나가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 내가 이런 불면증의 노예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불면증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불면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잠을 못 자는 것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잠을 못 자서 이게 막 일도 잘 안 되고 잠을 못 자서 짜증이 나고 잠을 못 자서 이래 잠을 못 자서 이래. 물론 잠을 못 잤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한 것도 되고요. 그냥 내가 이 친구랑 다퉜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건데 잠을 못 자서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원인을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생각보다 잠의 영향은 적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무조건 8시간 이상 꼭 자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서 꼭 몇 시간 이상 자야 된다. 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야 된다. 이런 기준을 세워두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사람한테 필요한 수면 시간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도요, 나이가 들거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수면 시간은 다 달라요. 그런데 나는 7시간, 8시간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지지 않으면 막 불안해하고 잠을 자지 못해서 막 안절부절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잠을 깨운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지나치게 자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밤새워서 막 공부하려고 하면은 잠이 막 쏟아져.
이렇게 우리 뇌는 막 반대로 가려고 하는 청개구리 같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하는 것을 paradoxical intention이라고 합니다. 잠을 오지 않는 사람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깨어 있어 보세요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잠이 올 때만 침실로 가는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그냥 방 밖으로 나가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자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뭐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좀 지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알람 한 5개 맞춰 놓지 뭐. 그래, 내일 좀 피곤하겠지. 근데 뭐 큰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갑자기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면은 갑자기 하고 싶고, 하세요 하면은 하기 싫어져요. 잠을 와라 하면은 오히려 안 오니까요. 그래, 뭐 잠 안 오면은 자지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까지 우리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는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요.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도움을 받으셔서 괴로운 긴긴 밤을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꼭 도움을 받으셔서 푹 꿀잠 주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